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에도 못 나가고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뀜으로 해서 여기저기 사회 이곳저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바깥으로 가장 크게 드러난 현상은 아마 마스크를 못 구해가지고 줄 서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서 어떤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사회의 혼란은 객관적인 상황을 무시하거나 잘 모르고 너무 주관적인 입장에서 두려움에 들뜸으로 해서 개인의 삶에도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또 그것이 모여서 사회의 혼란까지 가져오지 않느냐. 그것의 증표로 마스크 대란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어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명의 어떤 발달의 과정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저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것이 뭐 어떤 재앙도 아니고 뭐 어떤 벌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것은 사람이 굶어 죽고 이럴 때는 병은 부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콜레라라든지 이런 역병이 돌 때는 결핵이라든지 이런 병은 중요한 병이 아니다. 또 결핵 같은 병이 있을 때는 암 같은 거는 별로 그 큰 위험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에 해결되면 또 숨어있던 다 함께 드러나고 또 해결해 나가면 다 함께 또 드러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전염병인 세균성 전염병까지 이제 다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세균성 밑으로 내려간 게 이제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 과학기술의 발전의 도움으로 마치 항생제를 통해서 세균성 병을 해결하듯이 그 어떤 바이러스든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나오면 또 바이러스 다음 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어떤 그런 어려움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게 위험한 건 맞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비슷한 이 바이러스성으로 나타난 것 중에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가장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게 에이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 그 다음에 사스, 조금 그전에는 뭐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줄줄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난 걸 보면 그것이 감염이 되고 급성으로 퍼져가지고 치사율이 높으면 우리가 모두 긴장해서 조심을 하기 때문에 종식이 빨리 되고 치사율이 떨어지고 그 위험도가 좀 떨어지면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전파가 되면서 치사율이 좀 떨어진 것 중에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인플루엔자성 감기지 않습니까? 독감, 신형 독감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방약도 나오고 또 치료약도 일부 나오고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보면 얼마나 걸렸냐면 뭐 2,600만 명이 걸렸다 그러고 사망자는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제일 적게 나온 게 10,000명이고 많이 나온 데는 30,000명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는 위험이 낮으니까 전파가 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스나 메르스 같이 이렇게 아주 치사율이 높은 거는 감염자도 적고 사망률이 높지 사망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중간쯤 돼요. 그러니까
전염성은 크고 치사율은 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낮고 인플루엔자보다는 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혼란의 직면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걸렸을 때 그 증상이 빨리 안 나타나고 감기처럼 해서 어떤 사람은 한 달씩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염성이 광범하게 퍼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인류의 역사나 문명사로 볼 때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또 이것을 적절하게 대응하는 개발을 해낼 거다. 그래도 끝이 안 나고 또 다음 다른 것이 변종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번에 끝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쌓고 또 다음에 더 전염성이 강하거나 치사율이 높은 거는 어떻게 대응하며 전염성이 낮고 치사율이 아주 높거나 또 전염성이 아주 높고 치사율이 낮거나 이런 이제 여러 종류의 문제가 나타날 때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비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바이러스 건만 본다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감기 증상 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연세가 드셨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사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검사를 아주 많이 해서 병이 걸리고 조기에 확진을 했기 때문에 치사율이 떨어지는 게 하나 있고요. 이것이 신천지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단체의 그 4천여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절반 가까이가 전부 20대 젊은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8천여 명의 감염자 중에 연령대가 제일 많은 게 20대입니다. 그러니까 또 치사율이 떨어진다. 근데 이 젊은 사람이 많이 걸렸다 하는 걸 고려 안 하고 마치 우리가 치료를 아주 잘해서 치사율이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그 어떤 상황, 종교 집단의 문제로 젊은이가 숫자가 제일 많다는 거. 그래서 치사율이 아주 떨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빠르게, 광범위하게 조기 발견을 해내는 시스템 때문에 치사율이 떨어진다. 갈수록 그러면 치사율이 높을까 낮을까? 계속 치사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대다수가 한 3% 정도가 되고요. 이탈리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고 대응을 제대로 못한 데는 6, 7%의 치사율을 가지니까 그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거냐. 한 1년쯤 지난다면 어떻겠어요? 예방 조처가 나오든지 또 치료약이 나오든지 이러겠죠. 근데 그것은 약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약이 개발이 돼도 임상실험 거치고 상품화 되는 데는 많은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한 6개월,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이 문제는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이번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파를 막는 거다. 그래서 감염자의 수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파가 그냥 날아다니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우리의 이 침으로 인해서 전파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될 수 있는 거리를 한 2m, 크게 잡아야 3m 이 정도 보기 때문에 3m 정도 이상 떨어져 있으면 설령 환자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염이 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2m 이상 떨어져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는 마스크를 껴서 어때요? 그 거리를 조금 더 좁혀줄 수가 있다. 그 마스크를 끼면 예방이 된다든지 막아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마스크가 그 예방의 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거나
사람들과 별로 접촉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마스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착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이제 제일 그 전염성이 높은 것은 같은 공간에서 환자와 오래 있어서 대화를 할 때 침이 튀거나 밥을 같이 먹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같이 있으면 이 침이나 이게 공기 중에 수분 속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온도가 상승이 되면 이게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온도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되면 밀폐된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창문을 연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추우면 어때요? 이 밀폐된 공간에 좁게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나라도 주로 에어컨 틀어놓고 세미나 한다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는 전염성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격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거리 두기, 이게 핵심이다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데 떨어졌을 때 특히 쇠붙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존속 기간이 길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손잡이가 어때요? 쇠붙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잘 씻어야 되고 손잡이 같은 거 소독이 좀 필요하다. 여기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이걸 3일간 폐쇄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는 별로 신빙성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두려운 거지. 소독하고 하루 정도만 지나면 사실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함,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은 두 가지. 하나는 무시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대응하는. 우리도 초기에 잘 몰라가 안일하게 대응했고, 중국도 안일하게 대응했고, 미국도 트럼프가 뭐 별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안일하게 대응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용을 잘 모르면서 이제 너무 두려워하는 이것이 또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다. 겁을 낸다는 거죠. 두려워함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그러니까 환자 때문에 지금 뭐 사람이 얼마 죽고 뭐 치료가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두려워함으로 해서 이동이 중단이 되고 비행기가 스탑이 되고 막고 가게가 안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지금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적당한 거리 두고 손 씻고 이제 가까이 만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직 노동자들, 좁은 공간에 많이 밀폐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쨌든 회사 출근해서 좁은 공간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고, 가게 주인이라든지 또 배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외부인과 접촉할 때만 마스크를 껴고 평상시에는 그냥 있어도 되는 문제 아니냐. 근데 제가 산에 가보면 산에 다니면서도 다 마스크를 끼고 산에 다닌다든지, 이제 이런 것은 조금 과민하고 오히려 그를 너무 장시간 끼고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건강을 나쁜 그런 부분을 처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친 두려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좀 돕는 게 필요하다. 내가 나에게 배당된 마스크를 내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으면 조금 더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내가 구입을 안 하든지 구입해서 함께 나눠주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대로 좀 몰리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위험이 있으면 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다 보면 배급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배급제를 하게 되면 충분히 생산이 돼가 남아도 온다면 배급제를 해도 괜찮은데, 이 배급제를 하게 되면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오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게 더 심화된다. 그런 데서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좀 진정을 하고 조금만 이렇게 속도를 늦추면 저는 마스크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지역에 있는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뭐 KF94라든지 이런 방역 마스크가 필요하지만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비말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준이라면 면 마스크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문제는 그러면 저는 더 자주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연 속에는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없던 게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인간에게 전염이 안 된 거예요. 요즘 학자들이 말하듯이 예를 들어 박쥐에게 있었다 하면 박쥐는 인간과의 유전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생하던 것이 숙주를 인간으로 옮기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쥐와 좀 가까운 이제 또 동물로 이전이 되고 이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인간하고 가까운 포유류에 오게 되면 어때요? 같은 포유류로서는 전염이 되기가 쉽다. 사양 고양이도 나왔고 낙타도 나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동물을 매개로 해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뭐 뱀을 통해서 왔다 이런 건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이런 신종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동물들도 이렇게 좀 밀식으로 지금 가축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으니까 이제 변종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소가 이제 이 집단으로 키우는 데서 광우병이 나온다든지, 돼지가 집단으로 키우는 데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나온다든지, 닭이 집중적으로 키우는 데서 조류독감이 나온다든지,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만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조금 좀 자연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어떤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데서 오늘날 너무 우리가 밀집해서 효율을 통해서 너무 밀집한 것들이 이렇게 자연의 반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문명이 좀 바뀌지 않을까. 적당한 거리를 두는 친자연적인 그런 삶의 방식들이 어쩌면 문명의 흐름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아직 이 정도의 혼란을 갖고는 저는 인간이 삶의 태도를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불행한 얘기지만은 더 위험이 있어서 더 치사율이 높고 더 우리의 많은 삶을 마비시키는 이런 문제가 이제 몇 번씩 연달아서 나타나게 되면 저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 주거 환경, 뭐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갈 거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만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환경적 저항에 의해서도 바뀌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 중에 가장 지금 위험한 거는 기후변화, 기온의 상승이다. 현재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가치관 입장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람이 사는 이 방식, 이 문명을 어때요? 유지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걸 유지시키고 싶어 한다면 바로 기후변화는 이 삶을 파괴시키는 큰 보이지 않는 요인이 된다. 뭐 경제가 좀 어렵다, 뭐 어떤 무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갖고 어디 전쟁이 나도 이만큼 혼란스럽겠어요? 어느 일부분에 전쟁이 났다고 지금 모든 체육 행사가 다 취소되고 예배가 취소된 적은 없잖아요. 독재를 하고 뭐 해도 숨어서라도 예배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전쟁이나 어떤 뭐 천재지변보다도 지금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연에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뭐 자연을 정복했다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좀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자세는 이것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과학적 인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의 전염성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합리적인 그런 조심을 하고,
그러나 마음에서는 이것은 어떤 재앙도 아니고 죄악의 벌도 아니고 이것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미래도 계속 나타날 거다. 또 우리는 처음엔 좀 당황하지만은 또 잘 극복해 나갈 거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의 큰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건지 행복한 삶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메르스 때 제대로 대응 못한 그런 반성 위에 또 그런 경험 위에 비교적 잘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좀 조심들을 해가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이 되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